가산금리 언제 내려줄까요? 저희가 궁금한 건 가산금리. 가산금리 내리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효과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영향을 미치냐 하면 아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하나의 키워드로 딱 찝자면 2025년 키워드는 뭐냐면 센터장님, 2025년을 지금 한 달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란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준금리 0.25%도 인하를 해서 이제 3.0이거든요. 갑자기 금리를 내리게 되었을까요? 뭐 일단 대출 규제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거래가 확 줄었잖아요.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좀 줄었으니까 부동산보다는 이제 내수 쪽에 조금 방점을 두고 인하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행 총재분께서 계속 인터뷰를 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점진적으로 인하를 할 건데 혹시 여기서 인하 기대감을 너무 과하게 갖고 레버리지 투자가 횡행한다면 큰 실수가 될 거다. 경고를 하셨죠. 예.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금리가 사실은 근 한 2년 사이에 핵심 변수였고 저희가 이제 부동산 RL1사에서 소비자 설문을 하면 내년에 혹은 하반기에 핵심 변수가 뭐예요? 물어보면 금리가 계속 1순위였습니다. 금리의 변동에 따른 거. 근데 그게 3순위로 밀렸어요. 금리 이슈가 이제는.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이제는 소비자가 금리의 그 급격한 인하 자체가 어차피 안 될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체감상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혜택들을 누리는 정도가 크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가산금리 겁니다. 언제 내려줄까요? 저희가 궁금한 건 가산금리. 가산금리 내리죠.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언제? 이게 기준금리가 3.0이면 네. 이 대출금리는 가산금리 해서 4.0 아니면 4.5% 요 사이, 그러니까 4점대 중반 사이잖아요. 그게 그럼 인하를 해도 가산금리가 그럼 3%대로 확 내려가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감상에서 이분들이 금리상에서 이자가 이제 절감이 됐으니까 이제 사야겠다라는 정도의 금리 인하라고 보긴 어렵고 시장에서 더 영향을 미치는 건 지금 대출 규제죠. 일단 한도가 안 나오는데 금리가 조금 높아도 한도만 나오면 받을 분 많죠, 시장에는. 근데 금리가 낮아져도 한도가 안 나와서 받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스트레스 DSR 지금 2단계 하잖아요. 3단계 한다고 3단계도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가산금리를 지금 1.5%포인트 하던 거를 지금 1.7%포인트까지 이제 넓어질 텐데, 그럼 한도는 더 줄어요. 실제 금리는 인하해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효과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영향을 미치냐 하면 아니다 라고 일단 보시고 결국은 본인 소득, DSR 체제에 우리가 있잖아요. 소득, 그리고 자기가 모은 시드에 따라서 이걸 사 말아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대출에 의해서 그게 내가 살려는 걸 못 살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이죠. 근데 거기에 지금 제가 말한 거에 금리 의사결정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가진 소득, 내가 가진 자산, 그리고 내가 살려는 집에서 대출이 얼마나 나올 거냐. 그 다음에 금리를 따지는 거죠. 물론 너무 고금리면 따지겠으나 사실은 4%대 금리에는 그냥 적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아까 금리가 1위 계속 부동의 1위였다가 3위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1위하고 2위는 무엇이었나요? 이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지식으로 이렇게 전망할 때는 이렇다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소비자는 과연 똑같이 생각할까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이에요. 매매 쪽이 지금 내년에 이제 오를 것 같다가 32% 그리고 떨어질 것 같다가 25%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구도상에서 이제 보합일 것 같아요가 한 40% 차지하는 거죠. 근데 보합은 항상 이 정도 비중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의 구도가 어느 쪽이 좀 더 많냐 해서 상승 쪽을 좀 더 전망하고 있다 라고 보는데 그럼 이게 왜 상승 전망으로 나왔을까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전월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월세. 그래서 전세값 떨어질 것 같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다 떨어진다 해서 지금 매매 쪽은 약간 박빙이잖아요. 오른다와 떨어진다가. 근데 전세 쪽은 오른다가 한 2.6배 정도 더 크고요. 월세 쪽은 오른다가 6배 더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세와 월세가 오를 거라는 게 주종이다 보니까
매매 쪽에 대한 하락 전망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통적인 선행 지표거든요. 실수요자들한테 그쵸. 마음이 와닿는. 예. 그렇죠. 왜 오를 것 같냐? 핵심은 중심지 쪽이 올라섭니다. 중심지 쪽. 우리가 이제 올해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한강벨트는 전고점을 다 돌파했습니다. 맞습니다. 천장 뚫고 가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다 돌파했고 저희 통계로 보면 2021년이 고점이었거든요. 그걸 서울 평균이 지금 100%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 고점을 100%까지 이제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 고점 수준에 이미 왔잖아요. 그럼 고점 수준을 중저가가 이끌었냐? 그건 아니죠. 중심지가 이끌었습니다. 그럼 중심지가 이끈 다음이 뭐냐면 중저가가 딸려오는 거예요. 갭매우기가 왜냐면 리딩하던 지역들이 먼저 치고 나갔을 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경기 위축을 많이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인 이제 변수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침체돼 버리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맞을지에 대한 해석은 결국은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제 의견은 없고 그렇게 설문조사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각자의 몫인데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해석해서 전달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좀 가격을 조정해주는 하락 거래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기사에서 이제 하락 거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용산구 레미안 첼리투스, 뭐 청담동 동양 파라곤, 성수동 트리마제가 이제 가격이 좀 다운돼서 더 내려가서 거래가 되었다. 드디어 핵심지 고가 아파트도 떨어지는 건가라고 해서 좀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이거 상황이 분위기 어떤가요? 예, 요 분위기는 지극히 정상 분위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10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10%에 해당되는 뭐 앞에 있는 1급지라고 하는 곳들이 먼저 치고 나갔거든요. 그것도 과하게. 혼자 잘 나가. 나만 잘 나가. 원베일리. 내가 제일 잘 나가. 너무 잘 나갔어요. 네. 나만 잘 나가 가는데, 경제적으로 보나, 현상적으로 보나, 그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급지에서 받쳐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2급지, 3급지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제 혼자 잘 나갔거든요. 가려고 했는데 전부 발을 잡았죠. 그렇죠. 네. 발을 잡았죠. 그래서 대출 규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데는 어디냐면 지금까지 혼자 신고가 기록하던 곳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수요자가 들어가려고 보니 대출도 안 나오는데 가격도 이미 충분히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숨 고르기에 들어가야죠. 그럼 이게 이제 숨 고르기가 계속 이어질 거냐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부의 권능을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가 찍어 누르려고 하면 찍어 누를 수 있는 게 시장 원리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두 가지 판단이죠. 계속 찍어 누를 수 있냐? 계속 찍어 누르긴 어렵다. 그건 이제 지난 정부가 다 증명합니다. 계속 찍어 눌러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 가격 조절 기능이 있었는지, 세금 조절로 가격 조절 기능이 있었는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가격 조절 기능이 있었는지, 혹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과열지구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투기과열지구 몇 개 남았죠?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4개 남았잖아요. 네. 지금 가격 오르는데 어디죠? 강남, 서초, 송파, 말 다 했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증명하는 거예요. 규제로 가격 조절 기능은 거의 지금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세금 때문에 똘똘한 집 한 채 이슈 때문에 강남이 또 오르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찍어 누른 게 얼마나 지속될 거냐 보면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찍어 누른 게 한 8, 9월부터니까 지금 내년 한 1, 2월까지는 찍어 눌릴 여진이 있다. 다만 수요자가 우회 경로를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으니까 이 현상들이 그런 걸로 이제 해석이 된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게 핵심지 하락 거래에 더불어서 또 서울의 신축 분양권에도 마피바람이 불고 특히 강남은 아니지만요, 뭐 도봉, 미아, 또 준서울인 광명까지, 광명은 전화번호도 02잖아요. 이례적으로 마피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요즘에 얼죽신이었잖아요. 신축도 왜 이렇게 가격이 꺾이는 걸까요? 신축 자체가 비쌌거든요. 서울 쪽의 평균 분양가가 불과 한 2년 전에 2,800, 작년에 3,500, 올해 평균 되니까 5,500. 뭐 거의 뭐 매년 한 20, 30%씩 급등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다 반영이 돼요. 그러면서 얼죽신이라는 뭐 그런 이제 신조어가 나오면서 선호도가 그쪽으로 쏠렸죠.
쏠리면서 그쪽에 이제 가격들을 이끌었는데 그리고 정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이제 나머지 지역들을 다 빼버리니까 분양가 자체를 좀 높게 책정한 단지들이 꽤 생겼죠. 이 가격을 이제 감당하려고 보니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의 문제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유동성 억제 효과에 의해서 원래 형성됐던 프리미엄 그 조건들이 좀 빠지는 거다. 이런 현상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월죽신 현상, 뭐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그러면 뭐 그냥 끝난 거냐라고 하기엔 공급이 잘 안 되는 이슈 상에서는 결국 그 새 단지에 대한 선호도 자체는 높아지는 지금 구간에 있어요. 특히나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 용적률 상향을 보시면 뭐 우리가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개발합니다만 뭐 어마무시하죠. 마천루가 막 100층을 넘어가니까 그런 형태가 되면 될수록 개당 한 채당 가격은 비싸지게 됩니다. 뭐 그런 형태들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하나의 키워드로 딱 꼽집자면 어떤 거 찝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드리기 전에 네. 이제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연구원으로 한 18년 혹은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부동산 주식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의 키워드로 모든 게 결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해의 키워드와 전년의 키워드와 그 이후 연도의 키워드까지 다 섞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설명드릴 건 그럼 제가 작년에 11월에 이제 전망할 때 키워드가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한참 실물의 물가 전이 되는 시기다 했던 게 올해고요. 그 과정에 이제 대출이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치고 들어온 이것 때문에 2025년 키워드가 바뀌는 거예요. 2025년 키워드는 뭐냐면 풍선 효과입니다. 풍선 효과의 첫 번째 단계는 앞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전월세입니다. 전월세가 급등할 거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풍선 효과. 두 번째는 뭐냐면 중저가죠. 비싼 걸 사러 가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하죠. 현실적인 걸 선택하겠죠. 선택하는 것 중에 내가 살려던 가격보다 낮춰서 선택을 하는 거죠. 혹은 이거는 물건의 그 중대형을 선택하려 갔다가 중소형을 선택하는, 혹은 서울에서 살려고 했다가 경기도 가서 사는 이런 지역적인 풍선 효과를 다 포함하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못 바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과 교육 때문에 못 바꾸는 그런 경우가 전세가 대출보다 더 많이 껴져 있으면 갭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풍선 효과가 우회로가 있으니까 내년엔 풍선 효과 주의하셔야 된다가 정확한 키워드로 저는 다루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년을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보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지성인 윤지혜 R114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